먼저 일본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리뷰 플랫폼이 어디? 먼저 일본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품 판매 채널에서의 리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는 큐텐 재팬의 리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리뷰를 먼저 꼭 찾아보는 게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은 리뷰를 잘 안 달아요. 그래서 초기에 일본에서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팔면 3개를 단다고 하는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를 팔아도 리뷰를 한 건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리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리뷰를 어떤 방법이라도 처음에 쌓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부 업체를 통해서 쌓는 방법도 있고, 자체적인 프로모션이나 고객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보내면서 리뷰를 좀 써달라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쿠텐과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큐텐보다 더 리뷰를 안 달아요.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리뷰를 유도하는 행위는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계정이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 리뷰를 이렇게 뭐 만드는 작업이나 이런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쿠텐도 동일합니다. 리뷰 작업에 대해서 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라쿠텐하고 아마존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 큐텐 재팬은 어느 정도 묵과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과 라쿠텐은 어뷰징 요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소비자들은 텍스트 리뷰, 영상 리뷰, 전후 사진 중 어떤 포맷을 가장 선호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토 리뷰를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포토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본인들은 포토 리뷰, 영상 리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 리뷰가 달렸는데 10개 다 포토 리뷰다. 그럼 누가 봐도 조작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리뷰 내용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 리뷰가 많이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뷰어들한테 리뷰 가이드도 제공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가이드를 제공하시면은 사실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개의 제품을 같이 하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가이드를 좀 받는 걸 원해요. 그 제품의 특징, 요걸 좀 강조하고 싶다, 요 특징이 너무 좋다, 요런 멘트가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가이드를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제로 이제 검색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가이드를 추천드립니다. 리뷰 마케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프로세스를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저희한테 제품에 대한 URL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제품에 대한 결제를 어디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패턴을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 신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먼저 결제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대신 결제해줘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리뷰 한 건당 얼마의 금액을 받고 그다음 제품가를 따로 받는데, 어떻게 결제하느냐의 부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현재 직원이 있으시면 고객한테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편의점 결제라는 걸 사용합니다. 요건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편의점 결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 편의점 결제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가서 현재 있는 편의점에서 돈을 입금을 하면 정산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때 수수료가 좀 발생하긴 합니다. 일본에서는 또 은행 송금 이체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본은 제일 저렴한 송금 수수료가 거의 300엔, 우리는 또 3,000원, 그리고 비싼 경우는 5,500원, 뭐 송금 수수료만 요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송금 수수료나 편의점 결제 수수료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리뷰어들도 편의점 결제를 해주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하게 됩니다. 리뷰어들을 선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리뷰어는 우리가 아이디만 보이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은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검증된 리뷰어를 저희 쪽에서 선택을 하고요. 물론 인스타 시딩이라든지 아메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고객사가 선택을 하시죠. 리뷰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건을 살 때 리뷰가 아예 없는 물건과 그러니까 리뷰가 좀 많은 물건, 가격 차이가 조금 비싸더라도 리뷰가 많은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일본인들은 리뷰가 없다면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라도 리뷰를 쌓아야 되고, 단기간에 쌓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쌓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꾸준히 계속 하시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성공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언제부터 실제 매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리뷰만 있다고 판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리뷰가 없으면은 판매에 대해서 구매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마케팅, 예를 들어서 자체 플랫폼에서 CPC 광고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나 아메바 유튜브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 작업이 일어났을 때 리뷰가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판매량이 일어나는 거지, 단순히 리뷰만 쌓았다고 해서 판매가 일어난다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일본 마케팅에 대해 앞으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